오늘이 5월 6일입니다. 마늘 재배를 할 때 지금 시기에 요게 보일 텐데 이게 보이면 퍼뜩 이렇게만 해줘도 마늘 농사 평탄은 칩니다. 오늘은 그걸 해줬거든요.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5월 초 아닙니까? 이제부터 계속 쿠가 굵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난지형 마늘이거든요. 벌써 5월 말쯤 되면 뽑아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마늘 이것도 좀 마르고 막 합니다. 좀 마르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왜냐면 요즘 낮 기온 보면 한 25도 정도로 나옵니다. 최고 기온이. 그러면 생장도 잘 안 됩니다. 마늘은 한 25도 넘어가면은 생장도 잘 안 되거든요. 일장이 길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종족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때를 알거든요. 지금 잎이 이게 자라게 하면 안 되거든요. 생식 생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영양 생장을 했지 않습니까? 잎에 있는 영양분들을 마늘 통이 굵게 하는데 영양분을 내려다 보내니까 점점 잎이 마르고 그렇게 됩니다. 구비대기인 지금 시기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대략 열흘 정도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흠뻑 주면 잘 굵어집니다. 어제도 비가 왔었고 특별히 물을 안 줘도 때맞춰 비가 와주니 좋긴 합니다. 물 주는 것은 수확 20일 전에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장성이 좋거든요.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쫑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조화가 달려서 요 모습이 좀 더 두게 되면은 요렇게 조화가 됩니다. 이걸 조화라고 하거든요. 이 조화가 달린 마늘을 하나 뽑았는데 확실히 작네요. 여기도 조화가 달렸네요. 조화가 달린 마늘을 한번 뽑아 볼게요. 조화가 달린 게 좀 작은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좀 작네요. 조화를 키우는데 영양분을 소모해버리다 보니까 마늘 통이 작아지는 거죠. 양분은 똑같은데 둘로 나눠 먹어버리다 보니까 마늘 통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쫑을 제거를 해준 것은 이렇게 좀 굵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지요. 이 정도면 통이 굵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마늘 쫑은 일찍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번식하는 건 아니죠. 마늘은 영양 번식을 하는 건데 조화를 만들어서 갱신할 그게 아니니까 저는 쫑을 뽑아 먹습니다. 이 쫑 이거 맛있거든요. 마늘에 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걸 쫑이라 그러죠.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요걸 마늘 쫑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조화가 달리고 마늘 쫑이 올라올 때쯤 되면 이제 편이 굵어지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늘 쿠가 굵어져야 되는데 이 마늘 쿠가 굵어지는데 영양분을 쫑으로 가는 여기에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요거를 뽑아줘야 됩니다. 마늘 쫑을 뽑을 때 요런 기구가 있습니다. 요런 기구가 있거든요. 요 침 있잖아요. 침을 마늘 대에다가 요렇게 해서 넣어 가지고 찌르면 요런 침을 마늘 대에다가 누르면 요게 톡 끊깁니다. 톡 끊기면서 이게 속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톡 끊겨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늘 쫑은 이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품성이 있는 거거든요. 먹을 게 많잖아요. 길이가 길고 먹을 게 많은데 그 대신에 요 마늘 대를 갖다가 흠집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흠집을 내놨잖아요. 흠집을 냈기 때문에 흠집이 없는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흠집이 생기잖아요. 흠집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늘 대는 것 까딱 없습니다. 괜찮은데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늘 쫑은 깨끗하게 길게 상품성이 있는 이런 쫑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마늘 쫑을 상품성 있게 뽑기 위해서는 요런 기구 있죠. 요런 기구, 요 침 있잖아요. 침을 딱 찔러 가지고 침을 찌르면은 요게 쫑이 끊기는 거죠. 끊기면서 속 잘 빠지거든요. 막 무리하게 빼올리면은 이 마늘이 뽑히어 올라오는 수도 있습니다. 뽑히어 올라오는 수도 있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밟고 이렇게 밟고
당기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올라오는 쫑을 손으로 그냥 뺀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뽑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로 이렇게 눌러주고 요렇게 잡고 싹 당기면은 뽑히거든요. 이렇게 뽑혔죠. 여기 뽑혔어요. 발을 밟고 당기면 뽑히긴 하는데, 문제는 요 자리가 깨끗하게 잘 뽑혔거든요. 그 대신 여기가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기면 비가 오면은 빗물도 들어갈 테고, 그러다 보면은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뽑히다 보면은 대가 약해져서 쓰러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뽑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쫑으로 보면은 상품성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길게 뽑히거든요. 끊는다면 한 이 정도 부위에서 끊기는데 쭉 뽑혔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까지 뽑혔잖아요. 그럼 더 길게 쫑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끊을 때보다는 뽑았을 때가 마늘 쫑이 더 길고 상품성이 좋은 쫑을 먹을 수는 있는데, 요런 또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뽑는 것보다 또 바늘을 찔러서 쫑을 빼는 것보다 그냥 똑똑 끊어서, 이 마늘 쫑의 상품성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판매용이 아니니까 집에서 먹을 것들은 똑똑 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똑 끊어버립니다. 똑 끊어버리면 잘 끊어지거든요. 똑 끊어버리면은 구멍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해는 아니고 지난 영상이지만 쫑을 꺾어졌을 때 다시 쫑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위에를 잘랐는데 바짝 밑에를 잘라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자라면서 마늘 쫑은 잘라주는데도 쫑이 자라는 것 같아요. 완전히 뽑아버리면 다시는 쫑이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잘라버리면 다시 쫑이 올라와서 또 쫑을 잘라줘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쫑을 뽑아주는 이유는 마늘 굴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쫑에 가는 영양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 비대기 이것만 해줘도, 쫑만 잘 제거를 해줘도 이 마늘이 굵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5월 6일인데 마늘이 한참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인편이 굵어진다라는 거죠. 뽑아보면은 막 굵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똑똑 제끼면 됩니다. 똑똑 제끼면 되니까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는 마늘 쫑 볶음을 먹기 위해서는 이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늘 쫑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은 마늘 쫑이 보이는 즉시 바로 제거를 해주는 게 마늘 통이 굵어지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텃밭에서는 마늘 쫑을 먹는 것도 좋거든요. 쫑이 올라온다는 건 충분히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올라오진 않죠. 그러니까 쫑을 먹지 않는다 하면은 이것도 길죠. 요럴 때 미리 잘라줘 버리면은 물론 또 잘라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영양분이 그만큼 덜 가겠죠. 쫑 제거 이거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나머지 뭐 고건 비대제를 연면 시비한다든지 하고 싶으면 지금 좀 해주면 되는데, 그 대신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그늘막 밑에 걸어두고 오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저장성은 굵은 것보다 중간 정도 크기가 더 좋습니다. 그 대신 방제는 오늘 한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곰팡이 관련 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녹병도 비가 오고 나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잎에 녹병 예방 방제도 해줄 겁니다. 캘 때가 다 돼 가니까 마늘 잎에 녹병이 있습니다. 5월 30일 모습인데 마늘 잎에 녹병이거든요. 마치 녹이 선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녹병입니다. 비 오고 바로 햇빛이 지금 나고 있는데, 자람식으로 방제는 요 쫑 따고 난 다음에
한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쫑을 먹어야 되잖아요. 요게 자담시 천연농약 방제 방법인데 자담 오일이고 자담 유황이고 은행 열매 추출한 겁니다. 주정에다가 추출한 거죠. 해마다 마늘에 녹병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미리 좀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 방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5월 6일인데 아직까지도 녹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병은 5월 달에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방제를 또 합니다. 녹병 방제도 하고 충도 방제하고 마늘 잎을 막 갉아먹고 하는 벌레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충 방제도 되고 그래서 한번 오늘도 옆면 시비를 해서 방제를 합니다. 마침 비가 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늘 쫑 뽑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